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답답하고 점심에 조금만 먹어도 붓배가 꽉 찬 느낌. 장의 해독과 회복하는 하루 3가지 루틴이 있어요. 결국 장을 회복하는 최고의 보약들입니다. 자연치유 단톡방에 올라온 5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원장님, 저는 57세 남성입니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데요.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네, 이런 질문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환자분은 여전히 불편하고 삶의 질이 무너진 경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상 수치와 정상 건강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답답하고 점심에 조금만 먹어도 붓배가 꽉 찬 느낌. 또 중요한 회의 중에 자꾸 트림이 나오거나 배가 부풀어 오르는 불편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체질인가 보다, 아니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은 이건 몸이 보내는 나 좀 정리해줘 라고 하는 SOS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이런 증상이 소화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장은요, 면역의 70%, 감정의 50%를 조율하는 두 번째 뇌예요. 즉 장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2019년 네이처 리뷰즈라고 하는 이게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더부룩함, 가스참,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상당수가 장과 뇌축이라고 하는 이 축이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장점막이 약해지면 음식 소화가 원활하지 않고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균형이 깨지면은 발효, 부패가 증가하면서 가스와 독소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와 연결된 신경이 예민해져서 스트레스만 받아도 속이 결국은 다시 더부룩해지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한 60% 이상이 자율신경의 어떤 불균형,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동시에 보였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즉, 단순히 소화제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과 뇌를 함께 회복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연치유는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 몸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치유하는 힘이죠. 이런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은 이 더부룩함은 뱃속이 고장난 게 아니라 독소를 배출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스가 찬다는 것은 장내 세균이 균형을 잃어서 부패 과정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이고요. 이 더부룩함은 장 운동이 리듬이 깨져서 음식이 오래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호입니다. 그리고 변비와 묽은 변의 어떤 교차 같은 것은 장점막이 약해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치유에서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 장에 공복 시간을 좀 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먹으면 장은 회복할 틈이 없어져요. 하루에 최소 한 12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주면 장 점막이 스스로 회복합니다. 둘째, 정제 가공한 음식 대신 자연식 그리고 효소가 살아있는 발효식품을 좀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5-3 식사법 있죠? 잎채소의 5가지, 뿌리채소 3가지 이상을 이걸 공복해 먹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김치, 된장, 낫또 같은 이런 전통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음식들이죠. 셋째, 숨을 깊고 좀 천천히 쉬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결국 장과 뇌, 축을 망가뜨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정도만이라도 깊고 좀 느린 호흡으로 안에서 내 삶이 지금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 뇌와 장을 깨우는, 그리고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하나의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권하는 장의 해독과 회복하는 하루 3가지 루틴이 있어요. 하루 동안 해야 되는 3가지 루틴인데요. 첫 번째는 아침 공복 루틴입니다. 기상시 공복에 따뜻한 물 1컵으로 바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 이상 지난 다음에는 이 사과 당근 주스, 그 사과 속에 그 팩틴은 해독을 좀 돕고요. 당근의 그 베타카로틴은 장 점막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걸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는 거죠. 둘째는 점심 루틴입니다. 배고플 때 막 허겁지겁 정제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지 말고 먼저 채소 한 접시, 그리고 발효식품 한 숟갈, 김치, 된장, 나토 같은 것을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과 단백질을 먹는 이 음식 먹는 순서를 지키는 거,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장내 유익균이 바로 살아나게 하는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셋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은 좀 가볍게, 좀 일찍 먹어야 돼요. 밤늦게 먹는 야식은 장의 최대 적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한 10분 정도 걷는 거, 이런 경우는 장 운동을 좀 촉진시키고 활성화시켜 주겠죠. 또 잠들기 전에는 핸드폰 좀 내려놓고 하루의 스트레스와 긴장된 마음을 풀어내는 자신만의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이 잠자리 습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족탕을 한 15분 정도, 발끝 모세혈관을 이렇게 열어주고 순환을 회복하는, 결국 장을 회복하는 최고의 보약들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내 몸의 면역을 책임지고 내 마음의 평안까지 연결된 두 번째 대예요. 오늘의 그 더부룩한 증상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나를 좀 돌봐달라고 하는 몸의 편지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루 한 끼라도 장을 쉬게 해주고 효소가 살아있는 어떤 자연식, 거기에 발효식품을 좀 얹어서 먹고 또 호흡으로 마음을 풀어주는 이런 순간들, 이런 것들이 결국 장과 뇌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장과 뇌는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또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 몸을 살리는 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장에게 좀 작은 선물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 선물이 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